밤중에 혼자 일어나 묻노라 이내 꿈아. 근데 일단은 이정환의 비가라고 되어 있지. 근데 1수, 2수, 4수, 6수, 8수, 10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연시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연시조예요. 이내 꿈아 라고 되어 있다. 꿈아의 체크. 돈호법 청자라고 적어주세요. 돈호법. 그래서 돈호법이 원래 뭐예요? 이름 뒤에 뭔가 이렇게 야, 혹격조사 아야를 붙이는 것을 돈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청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났어요 이러고 있으면 그냥 돈호법 찾으면 돼요. 알겠죠? 말리 요양의 체크. 요양이 뭘까? 너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냐? 요양? 역사 시간에 안 배웠냐? 요양 땅? 청나라 땅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딱 바로 사실 이제 원래 이제 이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역사랑 결부지어서 읽으면 좀 편하긴 해. 그래서 고려 말에 대한 이야기인가? 조선 말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면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너네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정권의 말기 때는 그 고려도 그랬고 그리고 조선도 그렇고 무신들이 득세를 하면 나라가 망해요. 일단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의 사유화라고 하죠. 그래서 논이 만약에 논밭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논밭을 절이 가지고 있다. 전론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고려말 아니면 일제강점기, 조선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그냥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리니까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리감. 요양 땅을 어느덧 다녀온 고. 이 고전 시가에서 니은 고, 잇고, 잇가 이런 것들은 다 의문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녀왔는가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갑다. 학가의 선용을 친히 뵌 듯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아래 학가 선용이라는 건 술에 탄 왕자라고 되어 있죠. 학가 선용의 체크. 그러면 술에 탄 왕자니까 왕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소현세자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소현세자를 본 것도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설 섞어 친날에 풍설의 체크. 풍설이라는 것은 바람과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겨울에 대한 이야기. 풍석 섞어 친날에 묻노라 북래사자야 북쪽에서 온 사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자는 그 사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신. 여기서 또 말하는 사신은 그 나라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사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래사자야 라고 했으니까 또다시 청자가 설정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소해 용안이 얼마나 추우신가. 이 용안이라는 게 나오면은 임금의 얼굴 이렇게 보시면 얼굴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해 용안이니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학가 손용이나 소해 용안은 서로 같은 단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소현세자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추우신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온 사신한테 뭐 하고 있어요? 안부를 묻고 있죠. 누구의? 소현세자의. 고국에 못 죽는 고신의 체크. 여기서의 고신은 외로울 고자입니다. 고독할 때 고자예요. 외로운 신하예요. 여기서 외로운 신하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다? 화자가 바로 고신이다 라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눈물겨워 하노라의 체크. 그러니까 이건 무슨 법? 영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박재상이 죽은 후에 임의 시름을 알 이가 없다. 여기서 임의 체크. 이제 임이 여기 나왔는데 임이 보통 우리가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임금일까? 근데 좀 한번 임금이라고 그냥 밀기에는 좀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어떤 부분이 애매해요? 앞부분에서 실컷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왕자도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 임금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이을 거기 때문에 왕자도 혹시 임이라고 하진 않나? 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법도 합니다. 그래서 맞아보겠습니다. 이역 충궁, 이역의 체크, 이역이라는 것은요. 여기서의 역은 지역 할 때 역자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역은 마찬가지로 청나라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지역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역에 춘궁을 뉘라셔 누가 모셔오겠는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춘궁이 이제 왕세자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취술령 귀혼을 여기서 귀혼은 돌아오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못내 슬퍼하노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슬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임은 그러면은 임의 실음이 바로 무엇이다? 왕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임은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도 많아라. 여기서의 하는 원래 보통은 하도 할샤라고 하면 많기도 많구나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하도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미 하 많아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하는 약간 한숨, 영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탄. 신고한 화친을 누구를 두고 한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작가의 주제의식이 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청나라하고 싸웠나? 졌지. 화친했지. 굴욕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신고라는 것은 맵고 쓰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라면 할 때 신자죠. 매웁다에 대한 이야기. 고는 고통스럽다의 고자입니다. 그래서 맵고 쓴 화친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라고 했으면 화자는 화친을 바랬어 안 바랬어? 안 바랬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청나라를 문물에 받아들이자 하는 놈들과 청나라를 배척하자 하는 놈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배척하는 입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슬프다. 조구리가 이미 죽으니 참승할 이가 없다. 그래서 충신이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를 같이 탈 사람이 없구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한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구렁에 나 있는 풀이 난느는 구렁에 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풀의 체크. 여기서 풀을 체크한 이유는 보통 이제 풀이라는 것을 지금 화자가 바로 이야기하면서 풀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적 대상으로 이제 인식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없으니 그 아니 좋을 소냐. 좋을 소냐에 체크 한번 해주고 아니 좋겠는가 라고 하고 있으니까 서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체크.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는 조선의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자를 포함한 조선 사람들, 조선 백성들, 신하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걱정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팔수 같은 거에서 나올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겠어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서로의 처지를 대조되는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봄비 하면 계절적 병행이 드러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십수 보겠습니다. 이거사 어린 거사의 체크. 또 뭐예요? 청자가 드러났습니다. 청자. 잔말하지 마라의 밑줄 명령형이 쓰였네요. 그래서 이 시조는 기본적으로 청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칠실의 비가를 누가 슬퍼하겠는가? 신분에 맞지 않는 근심을 누가 걱정하겠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걱정이 많대. 근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 왜? 이미 속국의 신하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걱정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탁주 한 잔 얻어 이 시름을 풀까 하노라. 탁주의 차크. 이 탁주의 탁자는 흐리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흐릴 탁자예요. 그래서 흐린 술,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한 잔 얻어먹어서 이 시름을 풀까 한다라고 했으니까 술은 뭐의 소재? 근심 혹은 걱정을 해소해주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놓고 1서부터 다시 쭉 본 거야. 요양을 언제 갔다 왔지? 본 거 타거나 그러니까 현실에서 안 가는 꿈에선 갔다 왔다는 이야기였던 거고, 이수에서는 저기 청나라에서 온 사자야 우리 왕세자는 잘 있니? 라고 물어봤던 이야기인 거고,
사수는 임의 걱정이 뭐다? 그 왕세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다. 육수는 무신 새끼들 누굴 위해서 화친한 거지? 싸움할 놈들이 있는데 싸움을 안 하고 평화를 선택했네. 이 멍청한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팔수는 풀을 보면서 와 부럽다. 니네는 알아서 절로 잘하는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십수의 내용은 얘들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술이나 먹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체념의 정서가 좀 나타나는 거죠. 자, 나와 보겠습니다. 여장 계곡 서. 제목이 여장 계곡 서네요. 서의 체크. 자, 이제 교술관례 중에서 흔치 않은 서가 나왔어요. 서. 원래는 교술관례 하면은 뭐가 있어요, 보통? 무슨 기, 무슨 설, 혹은 그냥 이제 본인들의 그 수필 내용을 넣어 놓는데, 근데 이제 고전 교술관례 중에 서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냥 글 자체, 그냥 어디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을 그냥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삼가 문안 드립니다. 문안의 체크 인사드린데요. 이러한 때 애형께서는 기력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요? 애형의 체크. 뭐가 됐든 청자가 되겠네요. 기력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요? 봄철이 반 넘어 지나고 보니 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한 아픔이 더욱 새로우리라 여겨집니다. 효를 다하지 못한 아픔의 체크. 그래서 뭐예요? 불효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인하여 생각해보니 금방 남한산성의 포위에서 벗어나면서 만번 죽을 고비에서 한번 살아남을 얻어 임금과 나라를 보존하여 함께 옛 도읍으로 남한산성이 나왔다. 이것도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냐?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겠죠? 마찬가지로. 알겠죠? 그래서 남한산성을 통해서 우리가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할 수 있다. 임금과 나라를 보존하여 함께 옛 도읍으로 돌아왔다. 옛 도읍의 체크. 그러면 뭐야? 다시 수도 한양으로 돌아왔구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남한산성에서 수도 한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 청나라와 화친을 맺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 이해됐나요? 이제 목숨을 구걸했다는 이야기죠. 이는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러면 불행 중 다행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불행은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 나라를 빼앗긴 거. 거의 뭐 나라 우리 거 아니잖아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 다행인 거는 목숨은 간당간당 살아왔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동방예의지국이 정백이 양을 끌고 간 탄식을 면치 못하였으니 거기 봐라. 정백이 양을 끌고 간 탄식이래. 직접 양을 끌고 가서 초나라 장왕에게 사죄하고 강화를 청한 사건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야? 화친에 대한 이야기야. 가서 대가리 뿌렸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화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정백의 탄식을 면치 못했다. 이것은 청과의 화친에 대한 이야기,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보좌함에 불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우가 청나라 진영으로부터 뒤늦게 돌아와 보니 형의 인척이신 청음 김상엄 대감과 동계 정원 대감은 척화의 영수로서 임금께 적진의 포위를 벗어나 종사를 보존하고 평안하게 환도한 것을 문안조차 하지 않고 나란히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갔더군요. 그러니까 뭐야? 척화파였던 거죠. 누가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의 그 청자가. 이해됐나요? 그래서 김상원, 동계 정원대감 얘네는 척화파다. 그래서 뭐예요? 전쟁에서 항복하고 돌아오니까 벼슬 버리고 집으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척화의 종로는 위로는 명나라 조정을 위하고의 체크.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 사대주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래로는 사대부의 여론을 붙든 것으로 천지에 떳떳한 길이자 고금에 통하는 의리입니다. 그것을 정론으로 삼는 것은 비록 삼척동자라 해도 모두 아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정론이다. 정론이란 단어가 나왔죠. 이 정론은 그것이 바람직한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모두 이 척화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건 인정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다만의 세모 이미 조선의 신하이니 우리 임금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중주 조정만을 위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혐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중국만 생각하는 거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만력 황제가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닭은 우리나라의 군신이라면 누군들 감격하여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모 그러면 이제부터 뭐야? 실용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만약 우리나라가 존망의 즈음에 이르게 된다면 어찌 지난날의 제조의 은덕만을 위해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고마워. 명나라가 우리 도와줬던 거 고맙지. 그런데 라고 했으니까 고마움도 인정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애형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쓴이는 물론 척화에 대한 주장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실리를 선택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럴진데 동방의 나란 일을 맡은 신하가 반드시 명나라를 위해 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의리에 당당하고 선현의 가르침과도 실로 부합됩니다. 하지만 김상원, 정원 두댕감은 도리어 이러한 의리에 어두워 나라를 보존한 뒤에 한갓 척화의 청론만을 숭상하니 의리로 중도를 붙드는 것이 과연 어렵다 하겠습니다. 뭐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지 이젠. 시퍼런 칼날을 밟을 수는 있지만 중용은 능히 할 수가 없다는 논의가 진실로 헛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앞부분에서는 그래요 척화가 대세 척화가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살아야 해 그래서 척화 안 한 새끼 나쁜 새끼들이라고 비난까지 갔어요. 비록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을 버려두어 논하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닥칠 일이 또 난처한 점이 많으니 이를 장차 어찌합니까? 형처럼 고명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죄로 칩거하고 있고 나같이 식견이 얕은 사람이 불행하게도 전형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 체크해볼까? 형처럼 고명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죄로 칩거에 체크. 칩거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칩거한다? 집에 짱 박혀서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칩거는. 근데 나같이 식견이 얕은 사람은 뭐해? 전형을 맡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아래 전형을 맡고 있다가 뭐래? 사람을 재능 따위를 가려뽑고 살아 뽑는 일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나는 병신인데 일을 하고 있고 형은 훌륭한데 집에 짱 박혀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비방은 많고 도움은 적었던 몸인지라 홀로 묻 화살과 회초리 속에 견디고 있습니다. 장차 청론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잘 처신할 수 있을는지요? 뭐하고 있어? 있을는지요의 체크? 뭐하고 있어요? 형님의 훌륭한 식견을 구합니다. 의견 좀 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하도 못난 사람이다 보니 청론을 진정시키기가 백등의 포위망을 푸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날카로운 기세를 조금 눌러 그 동정을 살핀 뒤에 천천히 죄를 풀고서 등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애형의 뜻은 어떤지 모르겠군요. 형은 이미 나라를 보존하는 일을 함께 했고 또 한편으로 청론을 아우르고 있는지라 이번에 우리 우러러 의논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중에 있다 해도 잘 살펴 상중에 체크 누가 죽었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갖추지 않습니다. 이해됐나요 내용? 대충? 네, 아까 형의 식견 있는 이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있을지. 장차 청론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잘 처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형한테 답을 구하는 거야. 그 의도가 자체가 지금 이 글의 의도가 궁금한 거죠. 나 너무 힘든데 여기서 뒤에 회초리 맞고 가운데서 좀 힘들어. 근데 형은 고명하잖아. 근데 형이 집에 있으니까 형 어떻게 좋은 방법 없겠어?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봐봐. 지금 형이 죄로 칩거하고 있다고 했거든. 나는 이제 이거 질문 오늘 처음 보니까 죄로 칩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보시면은 미음 부분에 위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동정을 살핀 뒤에 천천히 죄를 풀고서 등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등용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했으니까 내가 형을 이제 다시 데리고 오고 싶어요 라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은 정확하지 않아. 왜냐 뒤에 문제를 아직 안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면서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 문장들이 왜 쓰였는지, 목적이 뭐였는지, 식견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식견 속에 너 데리고 와도 되겠니? 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상중이라고 했으니까 이 형님이 어떤 상을 당했다라고 집안에 상을 당했다, 누가 죽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에는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면 이제 이런 내용이어야 돼. 와, 누가 나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 최고예요. 이런 내용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나에는 시대적 고난에서 도피하려는 심리와 그에 대한 자책. 나의 작가가 아우잖아요. 아우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 이제 이거 잘 케어해가지고 나라를 잘 구슬려 가야 되는데 좋은 방법 없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지. 근데 선택지는 회피한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가에는 나와 달리 죽은 인물들의 행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는 죽은 인물, 누구? 박재상에 대한 이야기 있었네요. 가에는 나와 달리 죽은 인물들의 행적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가에 있었죠. 박재상이 죽은 후에 임의 시름이 알 리 없다라고 했으니까 박재상은 임의 걱정을 알고 있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가와 나 모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냉소적 태도는 비웃음이 있어야 돼. 병신들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병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가에 있어요? 나에 있어요? 나에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가에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의 체크.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청나라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지 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물론 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애초에 그 사대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부터 그것이 정론입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용우생을 따져서 청이랑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살 길을 도모해야 합니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맞거든요. 근데 가에서는 척화파의 주장이잖아요. 지금 청나라 이 새끼들이랑 누가 화친맺었어 이런 병신 같은 놈들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5번은 선택지가 틀렸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예? 긍정적 인식이 정확히 어디 있나요? 거기에 보시면 거기 아까 우리 봐봐. 박재상이 죽은 후에 임의 시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했지. 그럼 박재상이 살아있을 때는 임의 시름을 알아준 사람인 거지. 걱정을. 그러니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거기 또 조구리 봐봐. 조구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 충신이라고 아래 써져 있지. 그치? 죽으니 참승할 리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한탄으로 흘러갔죠. 그러니까 조구리의 조구리도 긍정적인 인물인 거죠. 이해됐나요? 네. 자, 19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굴욕적인 항복을 한 후에도 조선의 지배층은 합심하지 못하고 척화를 내세우는 명분론자와 척화의 체크, 주화를 내세우는 현실론자, 주화의 체크.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가의 작가는 가의 동그라미 지방에서 은거 생활을 하면서 우국의 정을 표출해 체크. 그러면 얘는 무슨 파? 척화파. 나의 동그라미. 작가는 국정에 참여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누구? 주화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가와 나를 살펴보면서 전란 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그 심리, 태도, 견해 등을 파악해 보세요. 어차피 이 내용은 사실 이런 건 보기를 읽을 필요도 없는 거지. 왜? 이미 우리가 내용 봤을 때 가는 척화파인 거 알았고 나는 청나라에 항복한 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했던 조합파인 건 알았으니까.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화자는 명분론자의 관점에서 청나라에 요구한 굴욕적인 항복을 수용한 수용론자들에 대한 비판이다. 기억이 뭔데요? 신고, 맺고 쓴 화치는 누구를 두고 한 것인가 라고 했으니까 왜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지.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2번 선택지 볼까요? 화자는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심리적 고통을 달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2번 어디서 탁주 이거 먹고 스트레스나 해소해야지 해결책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술 먹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 글쓴이는 명분론을 인정했다. 명분론이라는 건 척화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글쓴이가 인정했지. 그래요. 명분이 중요하죠. 그게 정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번도 맞는 말이고요. 글쓴이는 조선의 신하들이 무조건 명나라의 의답을 보려 하는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명나라 타는 거는 너네 척화의 주장으로서 나라가 존망하고 나서 그 존망의 기로에서 망하는 걸 선택하고 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글쓴이는 상대가 병자호란 때부터 명분론을 포기하고 현실론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군. 현실론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감사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봐봐. 얘는 뭐라고 하고 있어? 이미 나라를 보존하는 일을 함께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척론을 아우르고 있다. 척론이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척화에 대한 주장이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우리 거를 해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형 우리 같이 옛날에 일했었잖아. 근데 형 내가 설득하기 힘들어하는 척론의 주장들도 이해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감사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이해됐죠? 20번 보겠습니다. A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A가 이제 반갑다, 친히 밴드 타여라 라고 되어 있죠. 반어법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의문의 방식을 타용하여 타인이 지닌 삶의 태도. 어떤 새끼는 병신이에요.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번 제껴야죠. 동일한 시열을 반복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 야 이거 자연 친화냐? 아니지. 그래서 3번도 제껴야 돼요. 의인한 소재에 말을 건넸다. 꾸마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화자의 그리움. 누구? 소현세자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나열했다. 시어가 있기는 했어.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나열에서 계절의 변화인가? 계절의 변화는 뭐였어요?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런 게 없었으니까 5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볼게요. 가의 화자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꿈에서 만리 요양을 다녀온 것을 밝히며 대상과의 만남을 바라고 있다. 1번은 맞는 말. 2번 눈물겨워하고 시름겨워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맞는 말. 뉘라셔 모셔오리 참승하리 없어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한탄에 대한 이야기 맞는 말이죠. 어린 것에 대해 말하지 말아라고 훈계하며 무신을 본받기? 무신 새끼 답답한 새끼들 누가 화친했어라고 했으니까 무신 본받자야?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는 일 없이 자라는 자연물과 우리를 대조하며 대조 맞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2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라 눌주아의 신하인 박재상의 체크 고구려와 외국의 볼모로 잡혀있는 왕의 아우들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먼저 고구려에서 왕의 동생 복호를 데려온다. 그리고 집에도 들리지 않고 곧바로 외국으로 가 왕의 또 다른 동생 미사안을 신라로 탈출시키지만 자신은 외왕에게 죽임의 체크. 그러니까 뭐야 얘는 죽더라도 충성을 다한 거지. 임금의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준 놈이야. 치술령에서 남편을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던 박재상의 아내는 끝내 돌이 되었고 망구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혼만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A하고 B 봅시다. A는 뭐에 대한 이야기? A는 임, B는 치술령의 귀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저 치술령의 귀혼은 박재상에 대한 이야기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A는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며 지속적인 애정을 쏟는 대상이다. 자신과 동일시했다의 체크.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신이란 이야기거든요. 내가 임금인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B는 화자가 문제 상황 해결과 관련하여 떠올리는 바람직한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지. 박대상이 죽어서 임의 시름을 알 리가 없어요. 치술령의 귀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누가 우리 임의 시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A는 화자의 슬픔을 해소하는 대상이다. 이미 해결해줬어? 안 해줬지. 그래서 3번은 제끼면 되고요.
A와 B는 모두 지난날의 삶을 성찰해 체크. 그럼 뭔 내용이어야 돼? 아, 저 족같이 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A와 B는 모두 화자가 가치관을 바꾸고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하도록 깨우치는 대상. 이미 야,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 라고 했어? 그런 말 없었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내용만 좀 잘 이해를 해놓으면 문제 푸는 데는 지금 내가 설명 하나씩 하니까 좀 오래 걸리는 거지. 원래는 문제 푸는데 한 6문제 풀면 한 2분 정도 걸리면 되는 거예요. 세너 문제는 1분이면 되는 거고. B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 보겠습니다. 글쓴이는 초상을 당했다. 초상났다. 상중이다. 아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했었죠? 글 내용에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안부를 묻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애형께서는 기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효를 다하지 못한 아픔이 더욱 새로우리라 여겨집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글쓴이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청나라 진영을 방문한 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에 보시면 어디 보자. 아우가 청나라 진영으로부터 뒤늦게 돌아와 보니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글쓴이는 환도를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과정에 많이 신하 걸린 것을 신하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아, 신하 이 새끼들 개새끼들 미친놈들이요. 이런 말 있었어요?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C는 글쓴이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처한 상황. 아, 형님은요. 뭐 공부 고명하신 형님은 짱 박혀 계시고요. 전 여기서 병신 같은 놈인데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4번은 맞는 말. 글쓴이는 상대방에게 묻는 말식으로 미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괜찮겠습니까? 이랬으니까 5번도 맞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